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주말엔 울산과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노무현재단 울산지역 워크숍에서 온라인 관련 강의를 마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커뮤니티가 언론, 포털, 유튜브, SNS 여기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전할 수 있는지, 팩트와 당위성만으로 설득이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대안 등을 전하고 왔고 계속 알릴 예정이고요. 왜 착하고 유능한 관종이 중요하냐?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알고리즘 기술로 완전히 각자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정보도 파편화된 플랫폼으로 접하기에 생각이 다 다양한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묵묵히 일한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말씀들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제도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와 교육의 영역도 누군가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역할은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나경원 씨가 미 의원들을 만나서 종전선언 반대를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새벽에 나왔었네요. 지난 영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속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중국, 북한 종전선언에 원칙적인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놓고 이렇게 등장해서 또 초를 치려고 하는 거죠. 나경원 씨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등장해서 저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경원의 어설픈 고소 같은 거 안 먹히고요. 그리고 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계시죠. 바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인데, 최근 나경원 씨가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가 이로 인해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계속해서 나경원 저격수로 활동을 하니 그게 눈에 걸렸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 2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 갑자기 취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안진걸 소장 측에서 소취하 부동의서를 냈고 기존 선고 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웃긴 상황이 됐죠. 나경원, SOK 직원 채용과 예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 홍신학원 관련 사학 비리 의혹 등 수많은 건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님이 목소리를 내우셨고, 그러니까 저렇게 3,1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할 무렵 한 건을 제외하고 전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서 떠들썩했었는데, 진짜 웃긴 건 나경원 씨 딸의 성적이 대폭 향상된 게 강사 재량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어이가 없었던 대목이고요. 나경원 씨가 스물스물 다시 나오려고 하니 많은 시민들도 어디 한번 나와봐라,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D에서 A플로 간 거 한 건도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8건이나 됐고요. SOK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어마어마했었죠.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엄마 찬스가 아니면 뭡니까? 나경원 씨, 지금 이 발언도 고소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윤석열 측에서 별의 별 구태 정치인들이 다 나올 때 이재명 후보 쪽에선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서 이해찬 대표님이 등판을 직접 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다양한 생각을 전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두고 전부 다 왕노릇을 하니까 이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고 뼈를 때렸습니다.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고요. 그동안은 후보가 주목을 받아야 되기에 뒤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때가 왔다고 이렇게 직접 등장하신 거고요. 이로써 민주진영에 튼튼한 울타리가 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든든하고요. 애초에 윤석열 후보 자체가 콘텐츠가 부족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오합지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이미 민주당에 있다가 제대로 주목도 못 받고 홀라당 절로 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윤석열 후보는 과거를 고수하는 사람, 이런 차별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피크는 1월 말 설날 무렵이 아닐까 싶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죠. 지금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죠. 걱정하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 자체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의 강점들을 계속해서 주위에 알리고 그걸 통해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해찬 대표도 과거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겪어본 후에 일종의 편견이 벗겨졌고 우리 사회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을 공개하셨죠. 김건희 논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을 아끼셨는데 이 역시 민주당 정치인들보다는 시민들이 알아서 목소리를 내고 이에 따른 검증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 여기에 김건희가 빠져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공적으로 검증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사생활 운운하면서 김건희의 김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게 저들의 전략인 거고요. 실제로 허위 학력과 이런 경력을 쌓아온 것들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사 논문 과정에서도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생활로 치부해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혔죠. 지금 김건희 줄리 찾기는 얼굴 찾기 놀이로 치부할 게 아니다. 사생활 문제로 덮고 침묵할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거고 여태까지 김건희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교묘한 거짓말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혜와 엄포를 베풀었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밝히는 게 국민의 권리이자 언론의 책무라는 겁니다. 틀린 말 하나 없고요. 다만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장서기보다는 민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소식들을 검증해 가는 게 그래서 언론이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거라 봅니다. 실제로 언론이 저런 장난질을 치고 있죠. 중앙일보 단독으로 정인이에게 예의 아니다. 김건희가 참모 제안 거절한 사연 해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캠프의 한 참모가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그 공원 묘역에 김건희 씨가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김건희 씨가 단칼에 거절했다 라면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미담을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로 참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 이상 이게 2021년에 가당 키나 한 언플입니까? 당장 저 참모가 누군지 공개를 하고 당장 자르십시오. 그렇게 자르지 않으면 이건 어설픈 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말 같지도 않게 김건희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말단에 있는 한두 사람 잡아가지고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그냥 침묵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할지 이런 걸 민주당에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제정신입니까?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윤석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비난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티즌들 입장에선 할 줄 아는 거라곤 본인 콘텐츠도 없고 마이크는 떠넘기고 그냥 기승전 반문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건 본인이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최근엔 김건희 씨를 옹호하더니 이제는 마이크 넘긴 것까지 실드를 치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진짜 2030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실드 칠 수 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선 후보한테 물어봤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대신 마이크를 토스받아갖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대선 유세 상황입니까? 게다가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성주에서 계란 투척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드 반대 활동가가 이재명 후보에게 계란을 던졌다고 하죠. 이걸 왜 이재명 후보한테 던지냐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에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절실한 2030의 목소리 거기에 10대까지 포함해서 청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홍가혜님과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링크는 댓글로 고정해 놓을 예정이니 미리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도 온갖 욕과 협박과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지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활동하는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